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최근 영상에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인식하기 힘든 미국, 중국에서 또다시 숨겨진 금융의 부실과 버블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드렸고, 다가오는 경제 위기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어떤 경제 지표를 보면 미리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질문 주신 내용은, 그래서 앞으로 좋아진다는 거냐 나빠진다는 거냐,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런 질문은 제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자주 듣는 질문인데요. 자, 애들르지 않고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흐름에서 지금 구간은 그림의 어느 구간일까요? 딱 봐도 주황색의 둔화나 붉은색의 하강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얼마 전 폭락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노란색의 회복의 구간도 아닙니다. 경제를 잘 몰라도 지금이 큰 사이클의 경기 순환에서 녹색의 상승 영역 어디쯤 위치하고 있을 것 같다는 것은 누구나 어렴풋하게 알고 있으실 겁니다. 좀 더 세밀한 경기 판단은 폭락을 예견할 수 있는 이 다수의 경제 지표들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녹색의 상승 영역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큰 흐름의 경기 확장의 후반부를 뜻하는 레이트 사이클이라는 경제 용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성격이 급한 분들은 벌써 그럼 주식이나 부동산 등 위험자산 전부 매도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요. 자,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은 지난 2006년부터 금융위기가 터진 2007년 말까지가 바로 레이트 사이클이었다는 것입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코스피 차트를 보면 2배 정도 상승한 것이 확인이 되시죠. 항상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고 춥듯이 경기의 최고 꼭지점에 다다르기까지 경기의 과열이 최고조에 이르고 버블이 커지기 때문에 증시도 최고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레이트 사이클 구간에 있다고 위험자산인 주식을 전부 매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 이쯤에서 성격 급한 분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라는 거냐 팔라는 거냐 라고 질문을 하시게 되는데요. 자,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려 하기 때문이죠. 주식이나 부동산을 경기의 꼭지점까지 아니면 그 근처까지 가지고 있다가 폭락하기 직전에 전량 매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건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도하고 나면 한 달 또는 두세 달 후에 폭락하기를 바랍니다. 최고 꼭지점은 아니더라도 그 근처에서 팔기를 바라고, 내가 팔고 나서 더 오르면 배가 아파서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인간의 본연의 심리인데요. 원하는 답변처럼 몇 달 내 폭락이 오거나 여기서 더 오르지 않고 얼마 있다가 폭락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미래를 정확히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포트폴리오라는 것으로 대응을 합니다. 지금과 같은 경기 확장의 후반부에서는 블랙 먼데이처럼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폭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식형 자산 60, 채권형 자산 40 이런 식으로 자신의 성향에 맞게 비율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락이 다가오는 것을 예견하는 다수의 경제지표에서 위험 신호가 늘어갈수록 주식형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채권형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리스크에 대비한 채권형 자산 40%를 제외한 나머지 60% 정도 수준의 주식형 자산에서 지금 주식을 사야 할 때인가 팔아야 할 때인가를 물어보신다면 여기서부터 조목조목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제 이전 영상을 먼저 보겠는데요. 지난 8월 영상에서도 계속 미중 무역 분쟁의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연말 또는 내년 주식시장과 경기 회복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지나간 영상은 조작을 할 수 없으니 되돌려 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자, 가끔 댓글로 제가 경제가 안 좋아진다거나 증시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는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런 분들은 영상을 안 보고 썸네일 몇 개만 보고 와서 댓글을 다는 분들입니다. 자, 유튜브를 하다 보면 영상도 안 보고 비방 댓글만 다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핵심을 말씀드리면 현재 구간은 큰 흐름의 경기 순환에서 경기 확장의 후반부가 맞습니다. 그리고 폭락이 언제 오는지 경기의 정점이 언제인가 될지는 정확히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대응을 하자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런 큰 흐름의 경기 순환 안에서 작은 사이클의 경기 순환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큰 흐름의 경기 회복과 상승이 이어지는 지난 2009년 이후 미국 증시를 보면 쉬지 않고 우상향만 한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간중간 회복, 상승, 둔화, 하강의 작은 사이클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림에 박스친 이 네모칸들이 둔화와 하강 이 구간들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작은 사이클로 볼 때 지난 8월부터 올해 말 내년 초까지 미중 무역 합의 타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구간이고,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의 부양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려온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분산을 하여 리스크 관리가 되어 있다면 위험 자산인 주식을 매도할 시기는 아닙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엇을 보고 판단하면 되냐? 자, 현재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 모두가 가장 주목하는 지표를 보고 대응하면 되는데요. 바로 미국의 제조업 지수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는 미국의 약 40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해 작성되고, 특히 구매관리자 지수의 경우 1991년의 저축대부조합 사태부터 90년대 후반의 신흥국 외환위기, 그리고 2001년 IT 버블, 그리고 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의 큰 폭의 경기 및 증시 폭락 구간에 선행하여 지수가 먼저 하락했고요. 50 이하의 깊은 수축 국면에 진입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구간도 50 이하의 수축 국면으로 상당히 위험한 구간인데요. 이런 시기에 과거 91년 저축대부조합 파산이나 08년 금융위기처럼 부실자산이 연쇄적으로 부도하는 이런 충격이 발생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경제가 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증시 폭락과 경기 급락이 오는 것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그런 뉴스는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혹시나 미중 간 협상이 완전 결렬돼서 무역을 중단을 선언한다거나 중국에서 갑작스러운 부채 버블이 붕괴해서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면 증시와 경제가 갑자기 폭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물론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들에 대비해서 우리는 포트폴리오에서 채권형 자산을 최소 40% 이상 보유하면서 이 리스크에 대비를 해두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다행스러운 것은 미중 간 스몰딜의 합의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미 연준 및 중국 인민은행, 유럽 중앙은행 모두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회복돼서 제조업 지수가 회복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요. 현재의 기대감처럼 앞으로 발표된 제조업 지수가 회복이 된다면 증시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또 하나 다행스러운 것이라면 제조업 지수에 선행하는 ISM 제조업 신규 주문 지수가 반등하여 50 이상의 확정 국면 바로 아래에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회복될 때 설비 투자를 늘리고 노후된 설비를 교체하기 때문에 제조업 신규 주문 지수가 증가합니다. 이 때문에 신규 주문 지수는 제조업 지수에 선행하여 움직였던 경우가 많아서 지금 또한 향후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보여지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자주 보여드리는 차트인데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와 우리나라의 수출은 지난 20년 이상 거의 유사하게 움직여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및 주식시장은 수출과 연동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상승 반전할 경우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이런 뉴스입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코스피 차트에 줄 몇 개 그어서 또는 보조지표 몇 개 보고 미래를 전망한다거나 외국인 수급으로 며칠째 사고 있으니까 등의 이유가 아니라 경제지표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확률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 다른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지금 보여드린 지표 말고 폭락을 예견하고 경기 흐름을 관측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 있는 경제지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10여 분간의 시간에 모두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모두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요. 현재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는 지표가 미국 제조업 지수이기 때문에 해당 지표를 여러 차례 강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미중 간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제조업 지수가 회복하고 미연준의 부양책이 지속되면 증시의 상승세,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도 내년 초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해당 지표들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되고요. 반대로 예상과 다르게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계속 둔화되고 물가가 올라서 미 연준의 부양책도 예상만큼 강하지 않고 미중 간 합의가 난항을 겪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채권 비중을 더 늘려서 리스크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은 미국과 중국의 기업 부채 문제가 다음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이것들은 언제 오느냐, 당장 오는 건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해당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버블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예측 가능하나 누구도 정확한 붕괴 시점을 맞출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2008년 금융위기를 미리 예측한 투자자들의 이야기, 영화 빅숏을 아십니까? 영화를 보면 금융위기를 미리 예측한 영화의 주인공 크리스찬 베일은 자산운용회사를 이끕니다. 그는 하락을 예상하고 CDS 프리미엄을 매수해두지만 수개월이 지나도 폭락이 발생하지 않아 손실이 누적되자 상당수 자신의 고객들이 떠납니다. 자, 정확한 시점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인데요. 자, 다만 제가 빅숏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영화 빅숏의 실제 주인공은 헤지펀드 매니저 스티브 아이즈만입니다. 금융위기 이전에 MBS, CDO에 문제가 생길 것을 예측해 신용 디폴트 스왑, CDS를 대거 사들이는데요. 이것은 증시가 폭락하고 미국이 국채가 위험하게 되면 그때 가격이 급등합니다. 자, 당시 그가 운용한 프론트 포인트 파트너스 자산은 금융위기 구간 대부분 사람들이 손실을 보는 동안 7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8천억 달러의 자산에서 15억 달러, 1조 6천억 자산을 증가시킵니다. 자,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런 그가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 BBB 이하 채권 시장에서 유동성 위기가 다가오고 있으니 이에 대비하라, 그런 경고를 보냈습니다. 자, BBB 등급 채권은 투자 적격 등급 최하단의 기업들이고요. 투자자들이 해당 채권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모습이 지금 관찰되고 있으므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 설명드린 BB- 이하 기업들의 담보대출증권 파생상품 CLO와 유사한 이런 의미인데요. 자, 이렇게 BBB 등급 이하 기업들, 그러니까 저신용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제공해 주지만 그만큼 위험할 때 자금을 회수하려는 심리가 강한 이런 채권들입니다. 그래서 위험할 때는 투자자들이 먼저 서로 빠져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회사채를 매도하고 금리가 급등하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신용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문제는 금융위기를 미리 예견한 스티븐 아이즈만도 대비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역시 대비를 해야 되겠죠. 자, 답이 되셨나요? 이렇게 미국의 저신용 기업 문제, 그리고 중국의 저신용 기업 및 해외 채권 발행 기업 문제,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문제 등 그동안 장기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을 해주고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장 규모가 급증해온 상태입니다. 자, 그림은 채권 초과 프리미엄과 경기 침체 확률 차트인데요. 미 연준에서 조사한 모든 채권에 얼마의 금리를 더 주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를 계산식으로 산출하고 경제 위기를 확률로 계산한 이런 차트입니다. 최근 경제 위기 확률이 지난 금융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히 높게 치솟아 올랐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안정되고 있죠. 미중 간 스몰딜이 없었다면 그만큼 지금은 위험한 시기였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위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다가오고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블랙스완이라고 부릅니다. 자, 언제가 될지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위기에 대한 인식을 하고 대비를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경제 지표를 통해서 위기를 예측하고 많은 사람들이 광기에 휩싸여 있는 파티장에서 우리는 뒷문으로 먼저 빠져나와야 합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